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죠. 그 등속도 운동에 이어서 등속도 운동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까 합니다. 세상에는 그 등속도 운동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이 운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운동이 바로 요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 운동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가속도, 등속도. 일단 속도가 붙는 건 같은데 앞에 등자가 있느냐 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다른 운동이 되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었죠. 그럼 가속도, 이거 어떤 운동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가자가 무슨 가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자 하면 생각나는 한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더할 가자입니다. 더할 가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더해 나가는 운동,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속도를 더해 나가는 운동이니까 얘는 어떤 운동일까요? 아, 빨라지는 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속도 운동, 더할 가자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 가속도 운동은 빨라지는 운동이구나. 그러면 느려지는 운동은 감속도 운동이구나. 이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오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빨라지건 느려지건 모두 다 포함하는 운동이에요. 느려진다고 해서 감속도 운동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할 가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느려지는 운동도 가속도 운동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스칼라량이라고 했습니까? 벡터량이라고 했습니까? 벡터량이라 그랬어요. 크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진다고요? 방향도 가진다고요. 속도에서의 크기는 참고로 빠르기였죠, 그죠? 방향도 가지는 벡터량이었어요. 그러면 방향도 가지니까 이 속도는 방향 없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속도가 더해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근데 속도는 벡터량, 방향이 있으니까 반대 방향도 가질 수 있죠.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속도를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느려질 수 있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건 같은 방향으로건 이건 속도를 다 더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면 방향까지도 더해버리면 빨라지는 것, 느려지는 것 모두 속도를 더하는 운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 감속도 운동은 속도가 느려지는 운동,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운동입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는 운동이요? 더해져서, 방향까지 다 생각해서 더해져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운동? 변하는 운동. 이게 바로 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그러면 속도가 변한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속도는 크기, 빠르기를 가지면서 방향을 가지는 벡터량이라 그랬죠. 그러면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크기, 빠르기가 변하는 걸까요? 방향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변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속도가 변한다. 크기만 변하는 게 속도가 변하는 건가? 방향만 변하는 게 속도가 변하는 건가? 아니야. 둘 다 변하는 게 속도가 변하는 건가?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속도가 변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가속도 운동에 포함됩니다. 크기 또는 빠르기, 그리고 방향. 크기만 변하건 방향만 변하건 둘 다 변하건 뭐든 하나만이라도 변하면 이건 다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성질 중에 한 가지만 변하고 뭐 둘 다 변하건 간에 변한 건 변한 거죠. 그죠? 그래요. 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 크기,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도 가속도 운동, 방향만 변하는 경우도 가속도 운동, 둘 다 변하는 경우도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각각의 예시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크기만 변하는 경우를 1번, 방향만 변하는 경우를 2번, 둘 다 변하는 경우를 3번이라고 하고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예시부터 한번 볼까요? 크기만 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방향은 안 바뀌는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운동,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쉬운 예가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분필을 잡고 있다가 분필을 딱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놓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분필을 놓게 되면 얘가 점점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점점 떨어질수록 빨라지겠죠. 그죠? 이런 운동이 바로 크기,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예요.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운동이라고요? 얘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볼까요? 방향만 변하는 경우. 이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어떤 운동이 방향만 변하는 운동일까요? 그렇습니다.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자,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랬죠. 등속력 원운동.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 그랬어요. 이 원운동 아니죠. 이게 바로 어떻게 됩니까? 빠르기는 일정하다고 하지만 왜? 등속력이니까. 빠르기는 일정하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되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등속 원운동 역시 방향만 변하는 어떤 운동이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느낌 오시죠? 그러면 자, 세 번째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세 번째로 둘 다 변하는 경우. 둘 다 변하는 경우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포물선 운동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축구공 같은 거. 가만히 있는 축구공을 이렇게 뻥 차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뻥 차는 경우에 축구공이 어떤 식으로 날아가냐면 이렇게 슝, 어떤 궤도,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지구상에는 공기가 있고 그 공기가 있으면 공기 저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 운동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뭐 공기 이런 거 생각 일단 안 할 거니까 공기 없다고 치고 어쨌건 포물선 운동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고요. 빠르기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이와 같은 포물선 운동이 바로 어떤 운동이요? 크기, 빠르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이 포물선 운동도 어떤 운동이냐고요? 가속도 운동입니다. 다행히 물리학 1에서는 이런 포물선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얘를 이용해서 막 계산을 하고 하진 않습니다. 이건 어디서 하냐면 물리학 2에서 해요. 참 불행 중 다행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속도 운동에 속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뭐 기억할 것도 아니죠. 등속도 운동이 아니면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뭐 물론 정지는 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가속도 운동에 대해 예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가속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가속도는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속도 운동에서 이제 그 물체의 운동을 서술하기 위해 필요한 가속도. 이 가속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가속도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속도가 잘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이 속도의 변화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가 이것을 나타내주는 물리량이 바로 가속도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속도가 얼마나 잘 변하는가 그 요인 어떤 요인들 있을까요? 자, 똑같이 속도가 변하는데 어떤 애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애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누가 더 속도가 잘 변하는 거죠?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이 속도가 잘 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가속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시간은 비례, 반비례? 당연히 반비례죠. 왜요?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속도가 잘 변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어떤 거니까? 큰 경우니까. 반비례예요.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많이 변한 게 속도가 잘 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변하는 게 속도가 잘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변하는 거. 그럼 비례, 반비례? 비례죠. 비례예요. 속도가 많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속도가 잘 변하죠. 다시 말해 가속도가 크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로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단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위. 자, 시간, 세컨드 분의, 자, 속도 변화. 속도 변화의 단위가 뭐죠? 미터 퍼 세컨드죠. 그럼 우리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컨드 분의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는 세컨드 분의 미터죠. 그럼 세컨드 분의는 어떻게 해요? 1분의 세컨드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해서 분모분의 분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세컨드 제곱분의 미터.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이 분해를 기울여서 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속도의 단위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어떤 과정 걸쳐가지고 가속도의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이걸 미터 퍼 세컨드 생각하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세컨드 분의 미터 퍼 세컨드가 그 뜻이죠. 1초 동안 몇 미터, 변이가 몇 미터나 이 의미였어요. 근데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그러면 1제곱초에 몇 미터라는 뜻인가? 이러면 곤란하죠. 이건 진짜 곤란하죠. 그죠? 그러지 맙시다. 이건 아니에요. 자, 어떤 과정 거쳐서 지금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지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분명히요. 어떻게 해요? 자, 얘는 세컨드 분의 미터 퍼 세컨드를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의 뜻은, 가속도의 본연의 뜻은 어떻게 해요? 세컨드 분의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초 동안에 속도가 몇 미터 퍼 세컨드나 변했는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쓰지만 이걸 1제곱초당 몇 미터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그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거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건 가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가속도 또한 어떻게 해요? 가속도 또한 어떤 가속도? 평균 가속도. 그리고 뭐 순간 가속도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똑같습니다. 속도 설명할 때랑 똑같아요. 일정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구하면 그게 바로 평균 가속도가 되고요.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 시간이 어디로 가는, 0에 가까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면 그게 무슨 가속도요? 순간 가속도라는 거. 이거 사실 우리 속도 배울 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가속도도 있고 순간 가속도도 있다라는 사실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속도 예시 몇 가지만 그려가지고 그 예시를 바탕으로 우리 가속도 운동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속도 구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m per second로 언제? 0초일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초 뒤에 봤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4m per second가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똑같이. 그죠? 또 1초 뒤. 그러니까 2초일 때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었냐? 6m per second가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요 크기에 맞춰가지고 화살표 길이를 길게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생략했다고 생각하세요. 쓰려니까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어쨌건 어떤 물체를 봤는데 0초일 때 2m per second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애가 1초일 때 오른쪽으로 4m per second, 2초일 때 오른쪽으로 6m per second 움직인 걸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구해볼 거냐?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요. 한번 구해볼까요? 0에서 1초 구간 동안 한번 가속도 구해볼까요? 또 1에서 2초 구간 동안 가속도 구해볼까요? 자, 0에서 1초 동안, 1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 얼만큼 변했습니까? 얼만큼 변했어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2m per second만큼 변했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1초 동안, 그래요. 2m per second 제곱이 되죠. 자, 이 2m per second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1제곱초당 2m 아니라 그랬어요. 1초 동안 속도가 2m per second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초에서 2초
동안 시간이 흘렀죠. 그죠? 얼마만큼 흘렀죠? 1초 동안요. 자, 그러면 그동안 속도는 또 얼만큼 변했습니까? 4에서 6으로 오른쪽으로 2m/s만큼 플러스 2m/s만큼 변했어요. 그럼 이때 가속도도 얼마죠? 2m/s 제곱이에요. 자, 0에서 2초 동안도 구할 수 있죠. 0에서 2초 동안. 0에서 2초 동안은 지금 몇 초? 2초 동안이죠. 2초 동안 지금 얼마 변했습니까? 2에서 6만큼 변했어요. 속도가 얼만큼 변했죠? 4m/s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면 2초 동안 4m/s만큼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2초분의 4만큼 변했어요. 4m/s. 또 얼마죠? 2m/s 제곱. 그렇죠. 이렇게 가속도 구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구한 가속도는 평균 가속도일까요? 순간 가속도일까요? 이건 0의 시간이 아니죠. 요 구간에서 가속도를 구했건, 요 구간에서 가속도를 구했건, 이 전체 구간에서 가속도를 구했건 간에 저는 0에 가까운 시간을 이용해서 구한 게 아니죠. 1초, 2초를 이용해서 구했죠. 이건 평균 가속도예요. 그죠? 제가 구한 건 평균 가속도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사실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을지는 몰라요. 저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 물론 일정한 가속도로 점점 빨라졌을 수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어떤 운동했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건 이 1초 동안, 또 이 1초 동안, 또 이 2초 동안 평균적으로 어떻게 운동했는지만을 서술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순간 요거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아주 간단한 예시로 제가 한번 가속도 구하는 걸 이제 해봤는데요. 요 정도로만 문제가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요거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물리를 좀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가속도 운동 중에서 수학적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뭐 다양한 문제를 낼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가속도 운동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너무 어려운 수학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속도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물체의 운동 상황을 수식적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가속도가 막 자꾸 변하는 그런 운동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가속도 운동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수준의 가속도 운동. 어떤 가속도 운동이요?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가속도가 어떠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이용해서 수식적으로 우리가 가속도 운동을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